트럼프 2기 내각과 백악관의 주요 직위 인선이 하나둘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인사 키워드는 반중과 충성파, 또 플로리다로 요약되는데요. 인선의 입김을 행사하는 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외교사령탑인 국무부 장관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에게 맡길 것으로 보인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인물 2010년 대선 공화당 경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난을 하기도 했던 인물 아닙니까? 아무래도 2016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신인이었고요. 네. 그때 상원의원을 하더라도 마이클 루비오 상원의원을 하더라도 플로리다 출신이고 굉장히 젊은 상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뭐 정치적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제 초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경선 때는 굉장히 본선과는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권자들이 그 다양한 후보들에 대해서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이제 굉장히 격하게 이제 경쟁을 하면서 유권자들이 정보를 얻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 후보들이 다 어느 정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당시에 좀 이렇게 앞서가는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마이크 루비오 이제 그 상원의원이 이제 공격하고 그런 부분이어서 감정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꼬마 루비오 하면서 굉장히 그 얕잡아 보기도 하고 네. 이렇게 애써서 그 루비오 상원의원의 공격을 막 이렇게 폄하하고 이러한 모습을 트럼프 후보가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앙금이 좀 남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그 루비오 상원의원이 어떻게 보면 바짝 엎드렸다고 할까요?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 특징이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잘못하면 굉장히 앙금을 갖고 있는데 네. 또 바짝 엎드리면서 사과하고 또 이렇게 추앙해주면 굉장히 좀 뿌듯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즐기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앵커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인선의 중요한 키워드 3개가 트럼프 네. 내각 인사에다가 선거 캠프 인사에다가 플로리다 출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출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 대선 이후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플로리다로 주소도 옮기고 거기에 거점이 됐기도 했지만 2020년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에 치고 이제 굉장히 플로리다에 머물면서 어떤 와신 상담한 거죠. 그러고 네, 나서 네. 사브리스키에 연루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으면서 자신과 친분을 돈독했던 분들, 이분들이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긴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평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플로리다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어떤 개인적인 친분, 어려울 때 도와줬던 분들에게 어느 정도 더 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 의원이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특수부대인 그린벨의 출신이라서요. 어떤 좀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안보 보좌관이니까 일기 행정부를 보면 군인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개인적으로 볼 때 어렸을 때 훈육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또 기술학교, 군사기술학교에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자기가 또 훈육이 잘 되고 예, 뭔가 또 군인을 좋아한다고 그렇죠. 군인을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일기 때는 어른에 축해가지고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라든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 이분들이 안 돼 하면서 굉장히 불화가 있었던 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안보 어떤 기조를 보면 힘을 통한 평화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을 유지하고 필요한 곳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확대나가는 이러한 그 전략을 쓰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가안보 보좌관의 군인을 선호하시는 강력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번에 지명이 되신 왈츠 하원의원 같은 부분도 이분도 플로리다 출신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인맥이 굉장히 이번에 굉장히 부각된 이런 부분이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광급이고 특수부대 출신이고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강력한 정부 이것이 국내적으로는 이미 강력한 이민 정책, 대외 정책적으로는 대중국 견제라든지 두 개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강력한 미국의 힘 이걸 상징하는 그러한 인사가 아닌가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 키워드로 반중, 충성파, 플로리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일기 때는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별다른 인연이 없더라도 평판이나 이제 주변의 추천에 의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충성파를 지금 이제 인선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인맥의 차이겠죠. 그러니까 정치권의 인맥. 아무래도 2010년에 출마하셨을 때는 굉장히 그러한 그 캠프도 빈약하고요. 알고 있는 인맥도 빈약하기 때문에 당선이 돼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을 때 인선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친분, 그러니까 자신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충성심을 보이는 인사를 우선적으로 기용하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이라든지 외교관이라든지 어쨌든 인선을 그 주요 요직에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안보 라인이 이제 그 외교관이나 군인 출신으로 채워졌다면, 그래서 불협화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8년이 지났잖아요. 16년, 20년, 2024년 어떻게 보면 거의 대선을 3번 나오시고 거의 그 10년, 8년, 9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인맥들이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옥석을 가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거기에 자신을 위해 충성을 바쳐줄, 그리고 자신의 정치 기조를 이해할 만한 그런 분들의 충분한 리스트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풍부한 리스트 속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그런 부분을 정말로 낙점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16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16년 보세요.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만큼 그때는 그 적당한 인물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예요.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워낙 리스트가 많고 이제 풍부하게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될까 예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2024년의 트럼프 캠페인은 인선에 있어서도 준비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선이 언제였지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였는데 상당히 지금 인선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키워드 이제 반중인데 지금 루비오 의원 또 왈츠 의원 모두 이제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중국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정책에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동안에 메시지를 분명히 냈거든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경쟁국은 중국이고 지금 2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고 미국의 역량을 중국 견제에 투사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기조를 강력하게 시행해줄 그러한 선두주자들이 필요한 거죠. 수장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 루비오라든지 여타 거론되는 분들이 다 대중 강경파들이고 사실 현재 공화당에서 그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비둘기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중국 그 정책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경쟁국이고 적성국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 없이도 살 수 있고 중국이 꼭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그 국제 시스템 안에서 미국 함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에 소련과 냉전 때 체제 경쟁을 하는 것처럼 체제 경쟁을 해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폭삭 주저앉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자는 굉장한 그 극단적인 강경파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민주당처럼 중국의 부상은 견제해야 되지만 중국이 주저앉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민주당하고 좀 이렇게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극단적인 강경파보다는 서서히 그런 경쟁을 하되 관리하는 분들이 이제 힘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중군 강경파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분들 그래도 여전히 강경한 분들이에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필요할 때는 결단을 내려다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공세적인 미국을 경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크리스티 놈
주지사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를 지금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트럼프 당선인이 본인이 이제 이야기했던 이민 공약, 그러니까 강경한 이민 정책을 그 공약을 지키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이번 재선 그 캠페인 슬로건이었잖아요. 예. 그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했을 때 두 가지가 축이 됐어요. 하나가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써가지고 미국 내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미국 노동자에게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미국 노동자와 유권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거든요. 강경한 이민 정책, 남북 국경을 지키는 거죠. 다른 축이 경제 통상 부분에서 미국은 통상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미국이 국제 무역 환경에서 불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다. 대접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국가들은 고율의 관세도 부과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기업들의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미국 노동자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그걸 바꿔주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그 경쟁과 견제와 공격의 정점에 중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축에서 이민하면은 국경, 어떤 통상하면은 중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반중, 그다음에 강경한 그 이민 정책 이 부분이 되니까 인선 초기에 그럼 어느 부처부터 인선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의제를 다룰 그런 부처 인선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민 관련돼서 국경 자르라든지 이제 그 두 번째 부비서실장으로 해가지고 강경한 이민 결제 남북국경 정책을 갖다 계획한 분 스티븐 밀러 같은 분을 갖다가 이제 임명하는 거거든요. 메시지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재선 캠페인 동안에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쓸 거고 그거를 내가 취임한 데이 원부터 첫 번째 날부터 시행할 거야. 그걸 위해서 그 수장들을 최대한 빨리 인선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민과 통상 이 부분에서 강경한 이제 그 남북 국경 정책과 반중 정책이 그러니까 강경한 대중국 견제 정책이 시행될 거다 이런 예.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참모진 역시 그러니까 이 충성파 그러니까 예스맨으로 이제 채워질 거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뭐 동의를 하시는지요? 아니면 지금 이 기조가 맞다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택하느냐 하느냐 이런 문제라고 적절하지 않냐 뭐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만 이거는 정책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 대외정책,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나와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당선이 됐잖아요. 그거는 미국 유권자의 부름을 받은 거고 그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요청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행하는 것은 그 당선인 차기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입장이 이게 우리에게 부합하지 않는 이런 걸로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예스맨들이 주위에 포진하고 뭔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래도 고인물은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고 썩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책이 뭔가 견제를 받지 못하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을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건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일기 행정부 때 일을 너무 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노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았고 관료들도 자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질질 지연시키고 끌면서 제대로 일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예. 좀 어려웠다. 그래가지고 스케줄 F 해가지고 행정명령 발동해가지고 어떤 그 좌파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 같은 그러한 관료들을 몽땅 해고해버리겠다. 이래서 지금 관료 사회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예스맨을 주위에 둬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주요 정책들을 가감없이 추진해가지고 트럼프 시대를 완성하겠다. 이러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변에 노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이제 인선을 전망하면서 빼놓지 않고 이제 거론이 되는 인물 바로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죠. 일론 머스크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SNS에 하루에 뭐 100통씩 트럼프 당선인의 홍보 글을 올린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기도 하고요. 과연 그러면 이 일론 머스크는 이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어떤 영향력,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인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아무래도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재계의 거물이고요. 지금 네. 사업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처럼 만약 일론 머스크가 정부의 정무직 인사가 되면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릴 가능성이 크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의 사업을 하면서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이라든지 여타 그 규제 완화 정책 그 방향에 대해서 조언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그 정치적 공격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정무직 인사로서 보직을 맡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재계와 정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계의 입장을 전하고 정계의 반응을 재계에 전하면서 규제 완화라든지 철폐라든지 뭔 개혁을 위한 그러한 움직임을 할 거고요.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연방 관료들 그 규모를 줄이는데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뭔가 그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기업의 CEO로서 규모를 줄이고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연방 정부도 프라이빗 섹터 사적인 영역에서 기업의 영역에 사는 것처럼 손을 대서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재계와 정계를 마구 휘젓고 다니면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재계 그다음에 어떤 그 관료 사이를 어떤 그 조율하고 뭔가 계획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네.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타고난 장사꾼 어떤 비즈니스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 전망을 해봤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